네 번째 얘기, 도핀 광장. 안녕하세요. 파리를 걷다입니다. 유럽은 광장의 도시라 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서 깊고 화려한 명소로서의 광장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소도시에서도 크고 작은 광장의 노천 카페나 분수대 주변에서 여유로이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보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광장은 공연, 예술활동, 휴식, 집회, 시장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회계층을 하나로 묶으며 사람들을 모으고 참여하게 만드는 공동체적 가치를 제공하는 도시의 열린 공간입니다. 따라서 광장의 존재는 더 민주적이고 더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선량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한 왕으로 기억되는 앙리 4세는 적어도 일요일에는 모든 백성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라고 맹세한 만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프랑스에는 여전히 일요일 점심 가족들이 모여 닭고기 요리를 먹는 폴레드 디멍쉬라는 문화가 남아있으며 와인으로 졸여낸 프랑스 닭고기 스튜 요리 꼬꼬뱅의 등장도 이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랑스의 국조는 수탉이죠. 비교적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닭이 국조로 선택된 이유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앙리 4세의 영향이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답니다. 앙리 4세는 유럽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한다는 낭트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으로 파괴된 파리를 정비하고 프랑스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슐리 백작을 등용하여 프랑스의 재정을 개선시키는 등 훌륭한 업적들을 역사에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앙리 4세가 추진한 도시계획은 1853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진행되었던 나폴레옹 3세의 오스만 파리 개조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스만 파리 개조 사업이 파리를 총체적으로 재건설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바탕을 만들어낸 도시계획 사업이었다면 앙리 4세는 중세의 파리가 근대 도시 반열에 오르기 위한 초석을 다진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앙리 4세의 도시계획 사업을 몇 가지 언급해 본다면 우선 새로운 다리 뽕네프를 완공시켰고 공공성을 바탕에 둔 파리 최초의 광장 주거 형태인 보주 광장과 도핀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앙리 4세의 죽음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파리 3구 마레 지구에 반원형의 프랑스 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던 기록과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있으며 당시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생루이 섬을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앙리 4세는 파리의 본거지를 두고 시민들 곁에서 프랑스를 통치한 첫 번째 왕으로서 루브르 궁에 거주하며 루브르 궁을 개축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파리의 왕립광장 중 하나인 도핀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어 볼 예정인데요. 파리에는 보주 광장, 도핀 광장, 빅토아르 광장, 방동 광장, 콩코드 광장 이렇게 5개의 왕립광장이 있습니다. 파리의 수많은 크고 작은 광장들 중에서 위의 5개의 광장만 왕립광장이라 명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립광장이란 왕의 주문으로 조성되었거나 왕의 권력을 과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국의 영광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만들어진 광장을 지칭합니다. 왕립광장은 형식과 스타일이 일정한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고
부지의 특징에 따라 삼각형이나 사각형 또는 원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그 중심엔 왕의 동상이나 기마상이 세워진 특징을 가집니다. 보주 광장과 도핀 광장은 앙리 4세에 의하여, 빅토아르 광장과 방동 광장은 루이 14세, 콩코르드 광장은 루이 15세에 의해 조성된 광장이랍니다. 각각의 광장들마다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비디오에서 천천히 한 곳씩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빈번하게 민주주의와 대화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공공공간인 광장은 역설적으로 권력 스스로가 이러한 공공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건설되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신권 또는 왕권의 존엄성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력을 과장하고 전시하기 위해, 전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또는 우둔한 민중을 모으고 선동하기 위해. 히틀러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광장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역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유럽의 아름다운 광장들은 왕권이건 독재자건 종교의 이름이건 권력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광장에서 왕의 참수가 일어났고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독재자의 동상이 무너지고 성경이 내동댕이 쳐졌으니 역사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왕립광장이라 불리는 파리의 5개의 광장은 광장이 건설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든 왕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광장의 중심에 세워진 왕동상은 왕권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도핀 광장은 보주 광장에 이어 앙리 4세가 기획한 두 번째 광장 주거 형태의 공공공간인데요. 앙리 4세는 광장 주거 개발이 특정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리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길 의도하였다고 합니다. 앙리 4세의 광장 주거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도시 주거 유형으로 인식되었고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조형에 편입된 공공장소로서의 광장과 광장주거 단지는 성공적이었고 이곳엔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모여들어 거주하게 됩니다. 파리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상했던 것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당시 시민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시민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집회가 개최되고 예술활동이 진행되던 공공공간은 당시만 해도 귀족과 소수 부르주아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들까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지는 못했던 시절이었죠. 아무튼 도핀 광장은 파리 시민의 공공생활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라고 기록물들에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섬은 원래 4개의 분리된 섬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뽕네프 다리가 건설되고 그 주변이 정비되면서 시대섬과 다른 3개의 작은 섬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삼각형 형태의 부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앙리 4세는 이곳에 광장 주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 도팡을 따서 도핀 광장이라 명하였죠. 프랑스어에는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존재하죠. 광장이라는 단어 플러스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도팡 광장이 아닌 도팡이라는 이름을 여성으로 변형시킨 도핀 광장이 된 것이랍니다. 앙리 4세의 아들 도팡은 후에 루이 13세가 되어 프랑스를 통치합니다.
루이 13세는 최고급 맛과 향을 가진 럭셔리 명품 꼬냑의 이름이기도 하죠. 한 병에 3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웃도는 꼬냑 루이 13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주광장과 도핑광장은 자매광장이라 일컬어지는데요. 광장 주거의 건축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개의 층은 흰 석재를 사용하여 건축된 상가, 상가 위쪽부터는 붉은 벽돌의 주거, 그리고 청회색의 지붕, 규칙적이고 일정한 건물로 에워싸인 열려 있으면서도 닫힌 공간인 중앙의 광장. 도핑광장은 부지가 삼각형이기에 자연스레 건물 모양도 삼각형 부지의 모양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18세기 중엽 삼각형의 한 변을 이루던 팔레르 지스티스 쪽의 건물은 파괴되었으며 현재 건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분은 뽕네프에 면하는 광장의 출입구에 경비병처럼 서 있는 두 건물뿐이랍니다. 도핑광장은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은 것에 비하여 보주광장은 건축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주광장을 통하여 도핑광장의 과거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답니다. 도핑광장에는 왕의 동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대신 광장의 출입구가 되는 꼭지점 부분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뽕네프 광장에 앙리 4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아들 도팡이 자신의 이름을 딴 광장을 만들어준 아버지에 대한 답례로서 1614년에 세운 것이랍니다. 뽕네프 위에서 도핑 광장을 바라보며 덤덤히 서 있는 앙리 4세의 모습은 몇백 년 동안 한자리에서 무심히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때문인지 저는 이 장소를 지날 때면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진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대부분의 왕동상들이 파괴되었듯 앙리 4세의 기마상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래 1814년까지 도핑 광장은 띠옹빌 광장이라 명명되었습니다. 권력의 반기를 든 시민들은 광장의 이름조차 왕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혹시 존엄사 논쟁을 불러왔던 조조 모이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미 비포 유를 보셨나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샘 클라프티는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파리이며 파리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는 도핑 광장이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의 엔딩에서 여자 주인공은 샘 클라프틴을 떠올리며 도핑 광장을 방문합니다.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따뜻한 커피와 크루아상을 주문한 광장의 노천 카페는 15번지에 위치한 레스토랑 폴이랍니다.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과 시몬 시뇨레는 폴 레스토랑이 있는 도핑 광장의 15번지 건물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시인이자 미술이론가인 앙드레 브루똥은 도핑 광장은 파리의 여성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선 10대 섬은 파리의 탄생지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광장은 마치 여성성을 상징하는 듯 보이며 10대 섬 양쪽으로 흐르는 센강은 여성의 팔처럼 보였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초현실주의자답지 않나요? 도핑 광장은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었기 때문인지 왕립광장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수수하고 고즈넉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10대 섬 한켠에 조용히 숨어있는 삼각형의 작은 광장이 더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파리의 5개의 왕립광장 중 하나인 도핑 광장을 걸어보았는데요. 또 다른 파리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환영합니다.